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약 전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들어섭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1층 6개 동 총 677세대로 구성되는데요. 전용 5구, 74, 84 등 8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영덕동 산 111-1번지의 영덕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선 도시공원 일몰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몰제가 도입된 2000년 당시 공원으로 지정만 되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1.2배인 738km/제곱미터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장기간 묶여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를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6년 의정부 추동공원 개발 사업으로 공급했던 대린산업의 이 편한 세상 추동공원이 그 첫 사례입니다. 2016년 분양 당시 공세권을 내세웠던 이 편한 세상 추동공원 1차는 청약 결과 1순위 평균 1.9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일조권 침해, 공원부지 일부를 비공원부지로 개발해야 하는 규정 등으로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고 현재도 이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선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지난 2017년 영덕 1 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이번에 분양에 나선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가 들어서는 영덕 1 근린공원은 지난 1997년 10월 공원 부지로 결정됐으나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2017년 개발 사업자인 주 동영기업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실효 예정이었던 고기, 중앙, 통삼, 양지, 제39호, 영덕 1 등 축구장 120개 넓이 6개 공원 85만 3,417제곱미터 중 영덕 1 근린공원은 민간 특례로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국토교통부 공급촉진지구 정책에 따라 LH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원까지 함께 조성할 예정이며 나머지 4곳은 시 재정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 중입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와 가깝습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편에서 보신 것처럼 수원신갈 IC에서 단지까지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많습니다. 단지에서 도보 3-4분 거리에 있는 신갈 영덕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1112번, 5006번, 5007번, 5100번, G5100번, M5107번 광역버스가 정차합니다. 경희대에서 출발하는 1112번은 수원신갈 IC를 거쳐 가든5 가락시장, 잠실역, 강변역까지 운행합니다. 광교에서 출발하는 5006번은 KCC 4옥, 신논현역, 강남역, 양재역까지 운행합니다. 5007번도 광교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버스는 강남이 아니라 남대문 세무서, 종로 2가, 을지로 입구, 서울역까지 운행합니다. 5100번과 G5100번은 경희대에서 강남역까지, M5107번은 경희대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합니다.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강남 방면으로는 3-40분대, 서울역 방면으로는 4-50분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닌 청년마을 입구 정류장에도 한신대에서 출발해 강남 방면으로 가는 1550-1버스가 정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선 버스들이 수원신갈 IC까지 오면서 이미 10여 개의 정류장을 거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 중에 동네 주민이 있다면 출퇴근 시 버스 이용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비 청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천안, 여주, 이천, 안성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있고 광역버스 외에도 용인과 수원, 광주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도 다양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은 다양한 반면 전철 이용은 다소 불편합니다.
기흥역을 걸어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을버스를 타면 6, 7분가량 소요됩니다. 기흥역은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입니다. 분당선 기흥역에서 성능역까지 50분대, 왕십리까지 1시간가량 걸리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열차가 운행됩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단지 중앙에서 청곡초등학교 정문까지 직선거리는 약 450m 정도 됩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단지 배치도를 보면 단지 좌측 105동과 106동 사이에 공개공지와 공원시설이 있고 단지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소로가 나 있습니다. 아마도 입주 후 자녀들은 이 길을 통해 통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 여기서부터 걸어갔을 때 약 6분 30초 정도 걸렸었죠. 청곡초등학교는 지난해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혁신학교는 학부모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요. 시험과 입시 위주보다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특성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급당 인원도 적습니다. 청곡초등학교는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0개 학급에 789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깝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학거리가 꽤 됩니다. 먼저 중학교는 기흥 1중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에 배정됩니다. 신갈중, 구갈중, 성지중, 용인 신능중, 상하중, 어정중 등 6개 학교입니다. 현재 수지 1학군을 제외한 나머지 학군은 해당 중학교 학군 내 학교 중 1지망에서 6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지정해 선 입학일을 기준으로 배정합니다. 선 입학일 제도는 중학교 지원자 간 경합 시 해당 학군 내 초등학교 전입일이 앞서는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별 선호도가 달라 일부 중학교에 몰리는 문제나 1지망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배정 원칙을 기존 희망순에서 근거리 순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지 1학군의 경우 2020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졸업초등학교 기준 근거리 중학교 배정 방식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국민신문고 불만족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군은 용인 1구역에 속합니다. 평준화 지역인 용인은 1단계 학군 내 배정을 위해 학군 내 전체 고등학교 중 5개 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정하면 배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해당 고등학교에 추천 배정합니다. 학군 내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2단계로 해당 구역 고등학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해 배정합니다. 단 2021학년도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업 여건이 부족한 용인 1구역인 기흥구 출신자는 희망에 따라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으로 구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용인 1구역의 학교로는 구성고, 기흥고, 동백고, 보라고, 보정고, 서천고, 성지고, 신갈고, 용인 백현고, 청덕고, 초당고, 흥덕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보정고, 동백고 등이 면학 분위기가 좋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은 영통 학원가를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주 출입구 쪽에 근린생활시설, 즉 단지 내 상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단지 내 상가가 그렇듯 편의점, 세탁소, 첨가물, 정육점 등 생활 밀착형 상가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변에 이미 입주한 단지들이 있어 우리마트, 농민마트 등 중소형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로는 롯데마트 신갈점, AKN 기흥점, 이마트 보라점, 이마트 흥덕점, 홈플러스 원천점, 코스트코 공세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고속도로입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의 장점 중 하나는 수원 신갈 IC가 인접해 경부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과천 제이드자이 현장 답사편에 위례 신도시는 옆에 외곽순환이 있어서 매연 작살입니다. 마룻바닥이 까매요란 댓글이 달렸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발행한 2018년도 연구 보고서인 고속도로 대기 환경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총 426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국내 33개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배출 수준, 고속도로 시설물인 휴게소, 영업소, 터널 등과 고속도로변 대기 환경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련해선 교통량뿐만 아니라 총 길이, 차종별, 유종별, 영시별, 도로 포장 형태, 타이어 마모, 강호 일수 등 다각도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노선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잇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변 대기 환경 현황을 보면
도로변에 가까울수록 통행하는 차량 배기가스 영향으로 질소 산화물 농도가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고속도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환경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 대책을 적용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수원 신갈 IC뿐만 아니라 두 개의 고가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편리해서 좋지만 환경적인 부분은 글쎄요. 그러나 어떤 점을 우위에 둘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다음은 자연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지인 만큼 그야말로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했던 영덕 1 근린공원 부지는 85,443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 중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59,828제곱미터가 공원시설로 지어집니다. 실시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나오지 않은 듯한데요. 연면적 878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광장, 놀이터, 데크로드, 야생 초화원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지와 닿아 있는 영덕공원 외 주변으로 공원 녹지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단지 동서북쪽으로 통상공원, 신갈공원, 흥덕중앙공원, 영흥공원이 있고 남쪽으로 기흥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 셀링 포인트 중 하나는 직주 근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반경 1km 이내에 오토허브 동아제약 연구본부 태평양 기술연구원이 있으며 반경 5km 내에 르노삼성 중앙연구소, 삼성 SDI 본사, 삼성 디지털시티 수원 사업장,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교 테크노밸리 KCC 중앙연구소,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6개 동 총 677세대로 조성되는데요. 전용 5구 타입 231세대, 74 타입 276세대, 84 타입 17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동 배치 계획을 보면 6개 동 모두 니은자 형태로 배치해 모든 세대가 남동 또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숲을 배후에 두고 있지만 단지 자체는 건폐율이 38%에 달해 인동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구릉지를 깎아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동별 배치에 따라 단차가 있어 보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외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보고 추정해보면 주 출입구로 들어서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1단, 101동 부근이 2단, 102동, 106동 라인이 3단, 103동, 105동 라인이 4단, 그리고 104동이 제일 윗단으로 추정됩니다. 단지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 단지 내 조경이 끊겨 보여 탁 트인 느낌이 덜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대 대부분이 새로 조성되는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공원 능선을 많이 깎지 않는 한 102동부터 105동 저층 세대는 공원 옹벽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배치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동별로 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단지 내 단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주차장 출입구는 그리너리 라운지 부근 102동, 105동, 106동 이렇게 4군데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답변을 정리해보면 주 출입구에서 들어와 맨 앞에 있는 그리너리 라운지 부근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면 각 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단지에 조성된 도로를 따라 분산돼 있는 주차장 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지하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지 배치도에는 지상에 주동과 조경이 그려져 있어 그 밑에 있는 주차 공간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나마 101동 앞에 지상 주차 구역이 보이는데요. 이런 형태의 주차 구역이 1층에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상에 마련된 주차 구역은 206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요즘 추세인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다 이런 배치를 보니 좀 생경해 보입니다. 지상 주차 206대를 포함한 단지 내 총 주차 대수는 789대로 세대 당 1.17대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입주가 완료된 후 주차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 단위 세대 평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보통 대표 평면으로 일컬어지는 A타입보다 B타입 세대수가 많습니다. 타입별로 A타입은 전형적인 4베이 3룸 판상한 평면이고 B타입은 니은자형 주동이 꺾이는 부분에 배치돼 A타입과 침실 1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평면은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확장한 평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현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평면도의 치수 폭이는 없습니다. 방이나 거실 크기는 대충 눈대중으로 짐작하라는 얘기죠. 먼저 5구 A타입은 거실 팬트리가 없습니다. 보통 현관으로 들어와 거실로 가는 복도에 팬트리가 마련되는데 이 평면에는 팬트리가 있어야 할 공간에 의류 수납장만 있고 그 뒤가 막혀 있습니다. 평면도상 벽체가 얇은 것으로 보아 기둥은 아닌 듯하고 각종 설비가 들어가는 인입통로로 보입니다. 주방, 식당, 거실은 하나로 묶어 개방감을 주는 마통풍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침실 1에는 전면 비확장 발코니와 대피 공간을 주고 후면으로 길게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나 있어 환기와 통풍이 좋을 것 같고 그 옆으로 실외기실을 내서 소음에 민감한 사람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74A와 84A 타입을 같이 보겠습니다. 평면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현관 수납장 형태만 약간 다릅니다. 물론 거실이나 방 크기가 다르겠지만 치수 없이 그냥 같이 놓고 보면 별반 차이점을 찾지 못하겠네요. 현관에는 신발장 앞에 워크인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거실로 가다 보면 팬트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구 A타입과 마찬가지로 주방, 거실 마통풍 구조고요. 주방 옆 발코니 2는 다용도실로 사용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침실 1 구조도 5구 A타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B타입을 보겠습니다. 구조는 5구 타입과 74 타입이 비슷하고 84 타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5구 B타입을 보면 5구 A타입과 대동소이한데 침실 1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좌상단이 사선으로 잘리면서 드레스룸이 방 왼쪽에 자리 잡았고 정면으로 발코니와 대피 공간, 실외기실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여기도 거실 팬트리는 없습니다. 74 B타입은 현관 수납장과 복도 팬트리가 설치되는 것 외에 다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84 B타입은 74 B타입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74 B타입 팬트리와 주방에 딸린 발코니 2가 있던 곳이 알파룸으로 조성됩니다. 이 알파룸은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꾸미면 될 듯합니다. 이 밖에 74C와 84C 타입은 주동 코너에 들어가는 탑상형 평면입니다. 탑상형은 판상형에 비해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데요. 다른 타입에 비해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과 동별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5구 타입은 3억 6,110만원부터 3억 9,250만원, 74 타입은 4억 30만원부터 4억 5,760만원, 84 타입은 4억 5,610만원부터 5억 27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내면 됩니다. 기흥 프로지오 포레비스가 공급되는 용인시 기흥구는 투기 과열지구여서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까지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구부터 84까지 타입별로 1,080만원부터 1,290만원입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 확장 표면, 현관 중문, 붙박이장 등 추가 유상 옵션 등이 있습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확장비와 옵션을 제외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1,540만원대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보정하면 5구 A타입은 1,694만원, 74 A타입은 1,578만원, 84 A타입은 1,546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분양했거나 인근에 자리한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흥 프로지오 포레비스 길 건너에 위치한 두진 아파트와 신일 1, 2단지는 입주 연도가 각각 1996년과 98년으로 20년이 넘었고 청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청년마을 대시안과 대명 레이크빌도 입주 연도가 2005년으로 올해 16년 차인 구축 아파트여서 직접 시세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는 공원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게 될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와 중부대로 길 건너에 있는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지 모두 2019년 3월과 4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 73, 84, 123 타입으로 구성된 1679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5년 분양 당시 73 타입 최고가는 2억 9,900만원, 84 타입 최고가는 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지난 3월 입주 후 6월부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3 타입은 3억대 초반에 거래되다 12월 3억대 후반으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매매가가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3A 타입 4층이 4억 8,75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84 타입은 매매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초까지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후반대에 거래되다 3월 들어 5억 원을 넘었고 6월 4일 10층이 5억 8,700만원 거래가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인 6월 18일 21층이 4억 5천만원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옵니다. 현재 KB 시세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형성돼 있는데 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건 어찌된 사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급매라고 하기에도 너무 저가 거래인데요. 아마도 지인 간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흥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73 타입은 지난해 3월 입주 후 6월부터 3억 원대 초반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현재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세대수가 많은 84 타입도 첫 거래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신흥덜 롯데캐슬 레이시티 시세를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분양한 신흥덜 롯데캐슬 레이시티는 전용 5구 7284 타입 총 1597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5구 타입 2억 9,980만원, 72 타입 3억 4,280만원, 84 타입 3억 7,93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입주 후 84 타입은 분양권 거래만 있고 매매 거래는 아직 없습니다. 분양권은 지난해 9월 4억 원대 후반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72 타입도 분양권 거래만 있고 실거래는 지난해 8월 4억 원, 12월 4억 2,800만 원 두 건만 신고됐습니다. 반면 5구 타입은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3억대 중후반에 거래되다 올해 들어 4억 원을 넘었고 지난 5월과 7월에는 5억 원이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5월 20층 5억 1,850만 원, 7월 4층이 5억 1,0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5구 타입은 입주 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불과 1년 만에 2억 원가량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단지 모두 입주 이후 매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현재 2억 원가량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지 시세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신흥덜 롯데캐슬 레이시티 5구 타입과 기흥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73 타입, 84 타입 매매가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올해 들어 5월, 6월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구는 지난해 2018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이 됐고 이 두 단지는 각각 2019년 3월과 4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2년간 실거주 또는 실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물이 별로 없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몇 건의 고가 거래만 있으면 평균 매매가를 단번에 올릴 수 있죠. 예비 청약자들은 신규 현장 청약에 앞서 가장 먼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 시세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같은 추정이 기흥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나 신흥덜 롯데캐슬 레이시티 가치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두 현장은 오는 2021년 비과세 시점이 지나야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보이는 자료만으로는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지와 단지 규모, 브랜드 차이 등을 고려해 미래 가치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원주택입니다. 총 677세대 중 387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290세대는 기간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했고 모집 공고는 7월 15일자로 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 제1지역의 규정이 적용되고 당첨자로 선정돼 중도금 및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투기 과열지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7월 15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용인시 및 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당해 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시 기타 지역으로 배정됩니다. 진입과 진출이 어려워진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그나마 열린 입구인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린다고 보면 기타 지역은 이번에도 청약 기회조차 없을 듯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용인시에서 분양하는 단지 전용 8호 이하여서 가점제 75%, 추천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및 1주택 처분 승낙자에게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고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이번에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중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순위, 거주지역, 자녀수, 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7월 27일 월요일, 해당 지역 1순위는 7월 28일 화요일, 기타 지역 1순위는 7월 29일 수요일, 2순위는 7월 30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기흥 프로지오 포레피스 청약전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해 장마가 시작됐네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